예, 오늘은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 아주 쉽게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양적 완화를 알아야 됩니다. 양적 완화는 시중에 돈을 푸는 거, 돈 풀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서 푸는 거, 이걸 양적 완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는데, 테이퍼링은 푸는 돈을 조금씩 줄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돈 100만 원 주다가 5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엔 3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양적 긴축은 풀린 돈을 회수하는 거.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넘어서 줬던 돈 다시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게 양적 긴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사장님이 있고요. 이제 패드라는 이제 사장님이 있고 시장이라는 이제 직원이 있는데 처음에 상여금 팍팍 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을 막 팍팍 주는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고, 그 다음에 주던 상여금을 조금씩 줄일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급을 막 100만 원씩 더 이제 플러스로 주다가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이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페이스북에 딱 네 글자 쓰는 거예요. 월급 축소 이러고 딱 써버리면서 주던 돈까지 줄여나간다. 이러면 이제 양적 긴축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기분은 딱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던 돈을 줄이는 걸 넘어서 아예 축소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지?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게 대차대조표 축소할 때 주식시장이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됐길래, 이게 이제 미국의 자산이거든요. 코로나 빵 터지고 나서 4조 달러 정도 되던 게 이제 8조 달러 중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여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제 지급하던 거는 이제 거의 줄여나갔고,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럼 회수하면 주식시장이 반드시 하락하는 건가? 공포스럽게 빠져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말부터, 그때 한 10월 정도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 나서도 주식시장은 안 빠졌습니다.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빠졌다가 결국엔 다시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요 구간에서 빠졌던 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해서 돈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냥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고, 그럼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양적 긴축 시작했던 시기를 제가 화살표로 걸었는데, 우리도 직후에는 좀 올라갔다가 지그재그 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증시는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증시가 치명적인가? 근데 우리는 그때 다른 재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2018년 3월부터 무역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했고요. 7월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돌입이 되면서 양측에서 막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가장 껴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역 전쟁 국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하락을 보였던 게 우리 증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대차대조표 축소보다는 무역 전쟁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거든요. 2018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크를 쳤는데 주가는 24%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빠졌냐면 그때 당시에 슈퍼사이클의 정점, 그 다음부터는 슈퍼사이클이 정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거를 감안을 해서 2년 동안 1년에 40%씩 급등을 했던 삼성전자가 빠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정점론에 의해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적 완화 또는 이제 양적 긴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빠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역 전쟁 플러스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에 따른 리스크로 빠진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양적 긴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일시적인 악재는 될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었다. 대신 속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빠르게 회수할 거냐. 완만하게 회수한다면은 뭐 시장이 감당이 되는 거고, 급하게 회수한다라면 조금 이제 조정하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악재가 더해졌을 때 악재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예고가 된 거기 때문에 악재가 아닌 건데, 그때 당시에는 무역 전쟁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재료가 더해졌잖아요. 이번에 어떤 양적 긴축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폭등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또 이제 시너지가 나느냐, 아니면 그 재료 없이 그냥 예고된 것만 진행이 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이 경기 침체를 고의로 유발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경기 침체 가겠다고 연준이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반드시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을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건데, 그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히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뭐 경기가 나빠지니까 주식장이 무조건 빠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시너지를 내는 악재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깊이 있게 하자면 한 1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심플하게 내용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